자, 교재는 보지 말고 여기만 보고 한번 얘기를 해봐. 틀려도 돼. 괜찮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질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었어. 자, 힌트.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과 두 가지 이상의 이것이 섞여 있는 것으로 나눴어. 자, 뭐와 뭐야? 순물질과 혼합물이야. 오, 순물질과 혼합물이야. 잘했어. 자, 그러면 자, 순물질을 다시 두 종류로 분리할 수가 있었지. 뭐랑 뭐지? 순물질이 그냥 순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자, 힌트. 하여튼 그냥 순물질이랑 화합물이야.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과 자,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 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었어.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들이 뭐가 있어? 자,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예들. 예를 철, 들어서 철, 금, 은, 고리, 구리. 자, 이런 애들이 있었고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섞여 있는 순물질 뭐야? 어, 뭐였지? 힌트. 물. 잠시만요. 이산탄소? 그렇지. 이산화탄소.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 자, 그럼 혼합물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었지. 고르게 섞여 있느냐,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느냐로? 그, 균일 혼합물과 맞아. 불균일 혼합물. 오.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었어. 자, 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 잠시만요. 괜찮아. 아무거나 얘기해봐. 아, 탄산수. 탄산수? 네. 괜찮아. 탄산음료. 맞아. 또, 식초, 소금물. 자,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의 예. 우유 주스. 우유, 과일 주스, 우유랑 또, 주스. 맞아. 암석은 어디에 속해? 여기에 속해, 여기에 속해? 암석은 불균일이요. 옳지. 되게 잘했다. 엄청 잘했어. 아, 자,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물질의 특성이야. 자, 물질의 특성이 아닌 거 한번 골라봐. 색깔, 냄새, 맛, 끊는 점, 밀도, 온도, 부피, 질량. 자, 이 중에서 특성이 아닌 거. 부피, 어, 또, 부피요. 부피, 또, 질량. 질량이랑 온도. 옳지, 온도. 자, 요런 애들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왜? 그냥 양 따라서 달라지니까. 같은 물질이지만 양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머, 역시 민승이 화학에 강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을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서 분류할 수가 있었었다. 자, 그때 먼저 선생님이 고체와 액체 혼합물을 가지고서 예를 하나 들었어. 자, 고체와 액체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금물이었어. 자, 그래서 끓여 보았을 때, 자, 요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자, 얘가 A고 얘가 B라고 했을 때, 자, 둘 중에 혼합물이 누구고, 그리고 누가 순물질일까? B가 혼합물이야? 순물질. 맞았어. B가 순물질이야. 왜? 끓는 점이 일정하니까. 그런데 A가 뭐야? 얘가 바로 혼합물이야. 자,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얘가 원래 100도보다 물이 끓는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금 입자가 물 입자가 증발해서 기화돼서 날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서 자, 끓는 동안의 온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다. 왜 그래? 소금물 있어. 자, 여기에 소금 알갱이가 있고 그다음에 물 알갱이가 있어. 자, 열을 가해서 끓이면 누구만 날아가? 물만 날아가. 자, 물만 날아가면은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 남아있는 용액에 그 소금물의 농도가 어떻게 돼?
점점 진해지기 때문에 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높아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고체와 액체 혼합물은 자, 끓는 점을 비교했을 때 순물질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고 끓는 내내 온도가 올라갔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어느 점을 비교해 볼까? 자,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다가 물 같은 경우는 0도씨에 도달하면은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자, 얘가 바로 물 같은 경우야. 순물질의 경우. 그런데 혼합물 같은 경우, 자, 소금물 같은 경우는 자, 온도가 점점 내려가다가 자, 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니 아니면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니. 옳지! 이거 진짜 어려워.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면서 어는 내내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 자, 얘가 바로 혼합물이야. 자, 소금물 같은 경우지. 자, 요거 기억해 줘야 돼. 자, 왜 이렇게 온도가 더 낮아져? 왜 더 잘 얼지 않아? 자, 물이 어는 것을 소금이 방해하기 때문이고요. 자, 물만 얼면서 남아있는 용액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더 잘 얼지 않고 어는 내내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야. 자, 요렇게 기억해 주면 돼. 자, 요거 기억한다면, 자, 그 다음에는, 오늘 배울 거는 금방 할 수 있어. 자, 먼저,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더 배웠던 게 고체와 고체 혼합물이었어. 자, 얘가 고체가 액체로 녹는 거, 열을 가했을 때 녹는다. 자, 어떤 순물질이 요 온도에서 녹아. 그리고 어떤 순물질이 요 온도에서 녹아. 자, 그렇다면 고체와 고체를 섞어준다면 그 혼합물은 자, 얘네 둘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 자, 이렇게 고체 물질을 섞었을 때, 자, 녹는 점이 더 낮아지는 것을 이용한 것이 땜납, 휴즈, 자, 이런 것들이었다. 자, 요걸로 기억해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게 바로 62쪽에 액체와 액체 혼합물이야. 액체와 액체 혼합물. 자, 고체와 액체 혼합물, 고체와 고체 혼합물은 우리가 배웠어. 자,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액체와 액체 혼합물이야. 자, 여기를 보면은 자, 끓는 점. 과학에서 무슨 점 하면은 얘가 바로 뜻하는 게 온도야, 온도. 자, 바로 온도를 말해. 그러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뭘 뜻하는 거냐? 끓는 온도, 녹는 온도, 어는 온도. 자, 바로 요거를 말하는 거야. 자, 얘네들 모두 다 물질의 특성이야.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한 값을 가져.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 먼저 끓는 점. 자,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끓어 아니면 액체가 끓어? 기체가 끓어? 뭐가 끓을 수가 있지? 액체가 기체로 빠르게 변하는 걸 우리가 끓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바로 끓는 점이라고 해. 자, 얘는 바로 물질의 특성이야. 그렇단 얘기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가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미 민승이는 알고 있어.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야? 100도야. 그리고 에탄올, 메탄올. 자, 이렇게 무슨 올로 끝나는 것들은 바로 알코올의 종류야. 자, 에탄올이나 메탄올 모두 다, 자, 얘는 10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끓어. 알코올이니까. 자, 에탄올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78도. 그리고 메탄올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65도야. 자, 여기에서 상식. 너가 학교에서 쓰는 그 알콜 램프 있지? 그 알콜 램프에다가는 둘 중에 뭘 넣게? 에탄올? 에탄올 넣는 곳은 돈이 많은 학교야. 자, 에탄올은 얘는 좀 비싸. 자, 메탄올은 더 싸. 자, 얘가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쓰는 거야. 학교에서 알코올 램프로 쓸 때 메탄올을 써. 그런데 에탄올하고 메탄올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에탄올은 우리가 먹는 그 술 있지. 그 술의 원료야. 그래서 우리가 에탄올을 먹어도 뭐 조금 먹는다고 해서 죽진 않아. 그런데 메탄올은 독성이 강해. 얘 먹으면 바로 다이야. 심지어 우리 그 자동차 와이퍼 있잖아. 와이퍼에 앞유리 닦을 때 찍찍 뿌려주는 거 있지. 세정제. 그 세정제를 거의 대부분 메탄올이었었어. 그래서 얘 세정제 써줄 때 아빠가 옆에 있는 창문 다 닫으라고 하지 않니? 하시지 않니? 아, 그래? 앞에 창문을 찍찍 닦을 때 요즘에는 메탄올 잘 안 쓰고 에탄올을 써. 그 이유가 메탄올은 예를 들어서 한 2리터에 1,000원 하면
그 에탄올은 2리터에 한 2,000원, 3,000원 해. 얘가 더 비싸. 그런데 얘가 날려가지고 우리 뭐 눈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코로 들어간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위독하지 않거든. 그런데 메탄올은 앞유리창 찍찍 닦다가 옆에 있는 창문으로 눈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되게 위험해. 실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즘에는 메탄올 안 쓰고 거의 다 에탄올로 바꾸는 추세야. 자, 그러면 에탄올과 메탄올이 있는데 얘네들의 종류가 다르지? 종류가 다르니까 뭐도 달라? 바로 끓는 점도 달라. 자, 요 끓는 점. 적어도 에탄올은 외워야 돼. 에탄올은 78도씨, 메탄올은 65도씨. 그런데 에탄올과 메탄올 얘네들은 둘 다 액체잖아. 자, 요 액체를 섞었어. 에탄올과 메탄올을 서로 섞은 다음에 자, 걔를 가열하기 시작해. 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 에탄올은 78도 되는 곳에서 끓어. 그리고 메탄올은 자, 원래는 65도에서 끓어. 이거는 지금 섞기 전이야.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섞었어. 섞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런 일이 벌어져. 자, 둘 중에 끓는 점이 낮은 게 누구지? 메탄올이지. 자, 메탄올이 먼저 65도씨 정도에서 끓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다 끓어 나오면 다시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에탄올이 그 다음에 78도씨에 도달하면은, 자, 이렇게 끓어 나오게 돼. 자, 이렇게 계단형 구조로 나오게 된다. 자, 요거는 바로 액체와 액체, 혼합물의 경우에 끓는 점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자,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서 자, 메탄올 같은 경우는 65도씨, 에탄올 같은 경우는 78도씨야.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물질인지 라벨이 적혀져 있지 않아. 뭔지 몰라. 하지만 어떤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비커에다가 넣고 끓였더니 얘 온도가 78도씨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자, 이때부터 끓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 물질이 뭐야? 에탄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끓는 점만 보고도 그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 자, 이때 에탄올이 메탄올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 그럼 이것은 무슨 차이일까? 자, 바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자, 요 인력이 다르기 때문이야. 자, 액체 물질이니까, 자, 요 안에서 그 입자와 입자가, 자, 가까이에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런데 이 끌어당기는 힘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열을 가해 주어야 얘네들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손을 딱 뿌리치고 날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그 인력이 약하면 열을 조금만 줘도 쉽게 인력을 끊고 날아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옆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그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이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세면 그만큼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만 얘가 이 인력을 끊고 기체가 되어서 날아간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질문. 자, 여기 봐봐. 자, A 물질 그리고 B 물질에 끓는 점이 나와 있어. 자, 이렇게 딱 나와 있어. 둘 중에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력이 더 센 건 누구야? B? 왜? C? B 왜? 설명이 안 되나? 왜? 인력이 강할수록 높은 열을 가해줘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야지만 그 인력을 끊고 기체가 되어서 날아가니까 끓는 점이 더 높은 거다. 잘했어. 아, 되게 불안불안했었는데 결국에는 자리를 잡아가는 거야. 어? 민승아, 잘했어. 끓는 점이 높을수록 입자와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더 센 물질인 거야. 잘했어. 자, 그러면 또 질문. 에탄올하고 물이 있어. 에탄올하고 물 중에 분자와 분자 사이, 입자와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한 건 누구야? 아니. 에탄올과 물 사이에. 옳지! 잘했어. 바로 그거야. 진짜 잘했어. 자, 그러면 요 밑에 보자. 오, 설명 너무 좋아. 자, 그 다음, 같은 물질인 경우, 같은 물질이니까 물질의 특성도 같아야 되겠지. 자,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해. 자, 예를 볼까? 자, 둘 다 똑같이 에탄올이야. 그런데 양이 다르네. 하나는 5ml, 다른 하나는 2배, 10ml야.
자, 똑같은 에탄올이니까 뭐 어디 몇 도에서 끓어야 돼? 둘 다 똑같이 78도씨에서 끓어야 돼. 대신 얘 지금 끓는 점이 같으니까 자, 두 물질은 서로 같은 종류다라는 걸 알아. 그런데 생각해봐. 자, 요만한 냄비에다가 끓이는 거랑 에탄올을 끓이는 거랑 이만한 냄비에다가 에탄올을 끓이는 거랑 자, 지금 양이 다르잖아. 양이 다르면 그만큼 더 천천히 끓겠지. 자, 그래서 양이 먼저 적은 것이 먼저 끓어오르기 시작해. 그리고 양이 많은 것은 더 천천히 끓는 점에 도달하기 시작해. 그래서 자, 양이 많을수록 끓는 점에 늦게 도달한다 라는 거 기억해야 돼. 알았지? 만약에 불꽃의 세기가 강해지면 어떻게 돼? 당연히 더 빨리 끓을 테니까 끓는 점에 더 빨리 도달하겠지. 자, 요거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자, 요 문제는 이런 그래프 주고 해석하는 문제는 진짜 그 영재형 문제에 진짜 자주 나와. 여기 봐봐. 지금 여러 가지 액체의 가열 곡선이 나와 있대. 이때 외부 압력과 불꽃의 세기는 똑같은 조건이야. 자, 그런데 지금 A에 끓는 점은 여기, B, C에 끓는 점은 여기, B, C, 여기는 A에 끓는 점, 그리고 D에 끓는 점은 여기야. 자, 여기에서 같은 물질은 누굴까? 그렇지. 끓는 점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B와 C 중에 양이 더 많은 건 누구야? C. 왜? 그렇지. 야, 진짜. 저 박수 쳐야 돼, 박수 쳐야 돼. 역시 우리 민승이요. 형아들보다 나아. 자, 그 다음. 자, 얘네들을 보고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자, 분자 간의 인력이 가장 센 건 누구야? 그렇지. 가장 약한 건 누구야? 그렇지. 훌륭해. 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완벽해. 너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자, 1번. 물질의 끓는 점에 대한 설명이야. 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물질의 특성이다. 잘 봐봐. 어디가 틀렸나? 물질의 특성인 건 맞아. 그렇지. 종류에 따라 달라야지. 그렇지. X입니다. 그 다음,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렇지, 그렇지. 끓는 점은 변하지 않아. 양에 상관없이. 그 다음 3번.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가 강해도 끓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슬슬 헷갈리나요? 이거 어려운 말이다. 맞아요, 틀려요? 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였어. 맞아.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가 강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그렇지.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자, 그 다음 4번.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변함으로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자, 봐봐.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변해. 자, 왜 그러냐? 봐봐라. 여기 봐봐.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혹시 너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은 밥을 지으면 밥이 설 익는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너 혹시 직접 해본 적 있니? 아, 높은 산에서 밥을 지어 먹은 적이 없어? 아니, 왜 가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겪어보겠구나. 안타깝네. 가끔 왜 산에 올라가서 수련회, 선생님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 수련회 같은 게 있었어. 자,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게 무슨 별장 같은 데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막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조 나눠줘서 버너에다가 요리해서 먹고 막 그래. 근데 밥을 지을 때 진짜 신기하게 똑같이 물에다가 가스 뚜껑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밥을 끓이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밥을 먹는데 밥이 생쌀이야, 생쌀. 안 익었어. 왜 그러냐면 자, 높은 곳은 공기가 어때? 많아, 희박해? 공기가 희박하니까 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어떻게 될까? 클까, 작을까? 작아. 1기압보다 작아. 자, 그럼 봐봐라. 선생님 확대를 해볼게. 자, 얘가 바로 냄비야. 자, 냄비 안에 여기 밥이 있겠어. 얘 끓이고 있어. 그러면 이 안에, 자, 물이 끓이면서 어떻게 돼? 수증기가 나와. 그런데 이 압력이 어떠냐면, 자, 여기 주변의 압력이 1기압보다 낮은 거야. 1기압보다 낮다는 얘기는 공기가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작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물이 주변에 있는 입자와 손에 딱 뿌리치고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야지만 끓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런데 땅에서는 산이 높은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지표면 그 부분에서는 낮은 곳에서는
압력이 높으니까 이 누르는 힘을, 공기가 누르는 힘을 뿌리쳐면서까지 얘가 물이 열을 받아가지고 물 입자들하고의 인력을 끊으면서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을 극복하려면 그만큼 열을 많이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 누르는 압력이 약하니까, 자, 이렇게 누르는 압력. 자, 여기 물이 있으면은 이 물을 누르는 압력이 약해. 약하니까 열을 조금만 가해줘도 이 물입자가 주변에 있는 다른 물입자랑 인력을 쉽게 끊고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00도씨가 되기 전에 대충 한 90 몇 도, 96도 여기, 96도, 95도 여기에서 끓어버리는 거야. 100도씨가 되기 전에 아예 끓어버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100도씨가 돼야지 얘가 끓여줘야 한 10분 정도 끓여줘야 밥이 있는데 10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어버리니까 밥알이 잘 익지가 않는 거야.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혹시 이해됐어? 좋아. 자, 그러면 생각해봐. 분명히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선생님,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이 변하네요? 그러면 얘 물질의 특성 아니잖아요. 값이 변하니까 물질의 특성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아니야.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야. 왜 그러냐? 자, 1기압에서, 즉, 같은 조건에서는 물이라면 모두 다 100도씨에서 끓기 때문이야. 자, 압력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물질이라면 끓는 점이 무조건 같기 때문에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인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알았지? 자,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변해. 하지만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야. 왜? 1기압. 같은 조건에서 같은 물질이라면 모두 다 끓는 점이 같기 때문에 그래. 좋았어. 자, 그러면 8번 보자. 자,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였어. 이거 애들 되게 많이 헷갈려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꼭 기억해야 돼. 자, 오른쪽 그림은 1기압에서 액체 물질 A, B, C를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거다. 자, 봐봐라. 자, A와 B는 같은 물질이다. 맞아요? A와 B. 맞아. 자,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한 건 누구야? 옳지, 옳지. 잘했어. A의 양은 B의 양보다 많다. 그렇지. B가 더 많지. C의 끓는 점이 가장 높다. 옳지, 옳지. 잘했어. 자, 그럼 9번 봐봐. 요거 한번 풀어봐. 낮. 옳지. 잘했어. 아, 진짜, 너 정말. 아, 민승아. 너 정말 잘한다. 진짜, 선생님이 정말 칭찬하는, 진짜, 너무너무 기특해. 자, 우선은, 자, 녹는 점과 어는 점. 자, 녹는 점은 물질이 녹는 온도야. 그러면 누가 녹겠니?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가 바로 녹는 점인 거야. 그러면 어는 점은 뭘까? 뭘 언다 그래?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걸 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그럼 봐봐라. 만약에 같은 물질이야. 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물에 녹는 점, 즉 얼음이 물로 변하는 거겠지. 그리고 자, 물에 어는 점,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거겠지. 그러면 이 둘의 온도는 어떻겠니? 같지. 그래, 맞아. 같은 물질이라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아. 자, 그러면 여기 볼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고체 물질이 있어. 자, 고체 물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물이라고 아니, 얼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얼음. 자, 얼음을 가열을 해. 그러면 봐봐. 얼음 있잖아. 영하 100도짜리 얼음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걔를 열을 가하잖아? 그러면 열 가한다고 해서 곧바로 가장자리부터 녹는 거 아니야. 그 얼음의 온도가 영하 100도라면 자, 점점 영하 20도, 영하 10도 이런 식으로 그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녹지 않아. 계속 얼음 상태로 존재해. 그러다가 얘가 녹기 시작하는 0도씨에 도달하게 되면은 자, 얼음이 갑자기 뿅 하고 물로 변할까? 아니지.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녹기 시작하겠지. 자, 그러니까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이 녹는 점 0도씨에서는 얼음뿐만 아니라 물도 존재하는 거야. 고체가 액체로 조금씩 녹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곧 얼음이 모두 다 물로 녹아버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 돼. 자,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 자, 물의 온도가 10도, 20도, 100도 이렇게 올라가. 자, 근데 100도가 되기 전에 다시 냉각을 시켰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냉각을 시켰어. 그러면 대충 한 50도씨 정도 되는 물을 얼린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50도씨, 40도씨, 30도씨, 20도씨 이렇게 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겠지? 그럼 이 동안에는 뭐만 존재해? 물만 존재해. 액체 상태인 물만 존재해. 그러다가 얘가 0도씨, 0도씨에 도달하는 순간 가장자리부터 얼기 시작한다. 자, 이때는 액체와 고체가 함께 존재하는데, 자, 물이 얼음으로 조금씩 얼기 시작해. 어는 동안에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자, 그러다가 모두 다 얼어서 얼음이로 되면은 그때부터는 얼음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야. 영하 10도, 영하 20도, 영하 100도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게 되는 거야. 자, 그때는 무조건 얼음만 존재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봐봐. 그러면 같은 물질이라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반드시 같아야 돼. 자, 요거를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은 물질이라면 똑같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자, 그럼 여기 밑에 녹는 점, 끓는 점과 물질의 상태. 자, 물질의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거야. 자, 어떤 온도에서 물질의 상태는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따라서 결정된다. 뭐가? 물질의 상태가. 즉, 물질이 고체냐, 액체냐, 자, 기체냐. 자, 상온은 보통 한 20도씨, 18도씨, 자, 그 정도의 온도를 얘기해. 자, 그 온도에서 물질의 상태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가지고서 알 수가 있다고. 자, 여기가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요 온도가 바로 녹는 점이 되겠지? 자,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요 온도가 바로 그 물질의 끓는 점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볼까? 만약에, 자, 어떤 물질의 온도가, 자, 쭉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 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게 녹는 점,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요 온도가 바로 끓는 점. 그러면 우리가 물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자, 물의 녹는 점, 얼음의 녹는 점은 0도씨야. 그리고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물질이 상온 20도씨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 생각해야 돼. 자, 20도씨가 어디에 포함이 되니? 자, 만약에 20도씨가 녹는 점보다 아래쪽에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 물질은 고체일 거야. 그런데 20도씨가 지금 이 물질에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상온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만약에 어떤 물질이 어떤 온도에서, 자, 끓는 점 이후야. 그렇다면 그 물질은 그 온도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할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거는 문제를 풀어야 네가 알아. 감이 와. 말로 하면 더 어려워. 문제를 풀면 더 쉬운데. 자, 여기를 볼까? 오른쪽 표는 물질 ABC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낸 거래. 자, 실온 약 20도씨에서 ABC의 상태를 각각 쓰라라고 했어. 자, 어떤 물질이 A인 경우 봐봐. 자, 녹는 점은 마이너스 218도, 끓는 점은 마이너스 183도. 자, 그러면 20도씨가 어디에 위치하니? 자, 20도씨가 어디에 위치해? 봐봐. 녹는 점보다 끓는 점이 온도가 더 높을 거야. 지금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지금 20도씨, 실온 20도씨는 A 같은 경우는 자, 요쯤에 있겠지. 녹는 점과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온도이니까. 자, 그렇다면 얘는 A 물질은 20도씨에서 무슨 상태야? 끓는 점보다 높은 곳에 20도씨가 있으니까 얘는 20도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할 거야. 자, 다시 해볼게. 자, B 보자. 자, 얘 물 같아. 녹는 점이 0도고 끓는 점이 100도인 거 보니까. 자, 그러면 20도씨에 어디에 해당하니?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 여기가 바로 20도씨가 위치하겠지? 그렇다면 얘는 녹긴 녹았는데, 고체가 녹긴 녹았는데 아직 끓기 전이니까 얘는 무슨 상태야? 액체 상태가 되는 거야. 자,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C 봐봐. C. 자, C에서 20도 C는 어디에 위치해? 자, 녹는 점보다 온도가 더 낮겠지? 자, 그러면 봐봐라. 자, 고체가 아직 녹지 않았어. 20도씨에서는 고체가 아직 녹기 전이야. 그러니까 이 물질은 20도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자, 요거 이해됐어? 자, 요거 이해됐으면 66쪽에 18번. 66쪽에 18번. 자, 얘는 되게 중요해. 요거는 한번 우리 민승이가 풀어보면 돼. 그런데 절대로 뭐라 그러지? 얼마든지 선생님 앞에서 틀려도 되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자 18번 요거 한번 풀어봐. 자 물어볼게. 얘 지금 똑같이 1기압에서 녹는 점과 끓는 점 나타낸 거고 실온 20도씨에서 지금 액체 상태 이런 거 무시해. 자 A부터 볼게. 자 A는 20도씨에서 상태가 뭘까? 옳지 고체야. 자 B는 옳지 C는 얘 고체야. D는 액체. E는 너 진짜 정말 잘한다. 잘했어. B, D야. 3번이야. 자, 그 다음에 10번. 요거. 어떤 고체 물질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이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각각 몇 도니? 몇 도야? 답이 나와 있네. 53도. 잘했어. 그러면 2번 봐봐. 자, 각각의 구간에서 물질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쓰래. 자, 얘 지금 고체 물질이다 나왔으니까 가는 무조건 뭐야? 얘 고체 물질일 거야. 그럼 나는 고체, 액체라고 해야 돼. 알았지? 이거 되게 중요해, 민승아. 액체라고만 하면 안 돼. 고체도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다는? 그렇지. 라는? 그렇지. 고체, 액체야. 자, 마는? 고체. 그렇지. 자, 봐봐라. 자, 요 그림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온도가 올라갔어. 그럼 딱 잘라. 여기까지는 가열 곡선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온도가 점점 낮아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냉각 곡선이야. 자, 나중에 수능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과학에서는 그래프 하나 딱 주어지고 요거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별거 아닌데 요거를 이 부분을 이렇게 눈에 딱 안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자, 요거 한번 기억해 주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안다면 16번 한번 풀어보자. 자, 얘 지금 어떤 고체 물질이다라고 나와 있어. 자, 이런 게 힌트야.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는 어떤 액체 물질을 가열했다 그래. 그러면 여기가 액체일 거고 여기가 액체 기체일 거고 여기가 기체일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떤 고체 물질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고체고 여기는 고체 액체고 여기는 액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에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꼭 무슨 물질인지 봐야 돼. 자, 얘가 지금 고체 물질이야. 옳은 거 고르래. 자, 1번. 이 물질의 끓는 점은 53도다. 맞아? 끓는 점이 아니지? 그렇지. 잘했어. 그 다음 2번. 가마 구간에서 물질은 액체 상태다. 가마. 그렇지. 고체지. 3번. 나라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맞아. 그러면 나에서 상태 변화 뭐니? 그걸 뭐라고 하지? 융해. 혹시 이거 배웠어?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지? 그 다음에 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어는 거니까 응고라고 해. 자, 요 단어 기억해야 돼. 나중에는 에너지 열의 출입에 나오면서 저 단어가 꼭 필요하거든. 자, 그 다음 4번. 나와 라 구간의 온도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맞아? 아니야. 양하고 상관없지. 다 구간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존재한다. 그렇지. 두 가지 상태가 아니라 액체만 존재해. 오케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이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려운 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밀도야. 너 혹시 수학 시간에 밀도 배웠니, 민승아? 수학 시간에 혹시 배웠니? 그럼 밀도를 알고 있니? 밀도가 뭐야? 너가 알고 있는 밀도? 좋아, 좋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아. 한마디로 말해서 입자의 빽빽한 정도야. 그 빽빽한 정도를 갖다가 밀도라고 얘기를 해. 너 인구 밀도 들어봤잖아? 서울은 지방에 비해 인구 밀도가 어떻다라 그래?
높아 낮아? 그렇지. 인구 밀도가 높잖아. 자, 그때 바로 밀도라는 말이 뭐냐면 빽빽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래. 한마디로 단위 부피당 질량. 자, 부피분의 질량으로 우리는 밀도를 구할 수가 있어.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돼. 그래서 밀도의 단위가 따로 있느냐? 그거는 아니야. 자, 여기 보면은 부피의 단위분의 질량의 단위를 갖다가 이렇게 조합을 한다면 무엇이든지 밀도의 단위가 되는 거야. 자, 부피의 단위에는 밀리리터도 있고, 리터도 있고, 세제곱 센티미터도 있고, 세제곱 미터도 있어. 자, 질량의 단위로는 그램도 있고, 킬로그램도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부피의 단위분의 질량의 단위를 써준다면 어떤 것이든 무조건 밀도의 단위가 된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질문. 자, 요것도 밀도의 단위일까요? 오! 오! 맞아, 맞아. 요것도 밀도의 단위가 될 수 있어. 오, 좋아, 좋아. 역시 똘똘이야. 똘똘이. 자, 그러면은 밑에 봐봐. 자, 밀도란 한마디로 빽빽한 정도. 자, 단위 부피당 질량을 말한다. 자, 밀도가 큰 물질일수록 바닥에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일수록 위로 뜨는 자,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 여기 아래쪽에서 배우게 될 거야. 자,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야.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 자, 생각해봐. 나무는 물 위에 떠. 자, 식용유는 항상 물 위에 떠. 그치? 자, 우리가 비커에다가 물을 붓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 그러면 항상 기름이 물보다 위에 뜨잖아. 자, 그 말은 기름이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이야. 자, 밀도가 작은 것이 위로 뜨고, 자, 밀도가 큰 것이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봐봐. 자,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물질의 특성이다.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한번 알아볼게. 자, 그래프를 봤더니 부피분의 질량 나왔다. 자, 그래프는 과학에서 진짜 자주 쓰는 문제야. 자, 그래프의 기울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 요 기울기가 뜻하는 게 뭘까? 얘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지, 이 기울기.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얘는 바로 밀도야. 이 기울기가 뜻하는 게 바로 밀도야. 자, 그럼 봐봐라. 자, A와 B를 봤더니, 자, 민승아, 기울기가 똑같아. 그치?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는 얘네 둘이 같은 물질이라는 거야. 오케이? 기울기가 같아. 기울기가 뜻하는 게 밀도였어. 자, 밀도가 같다라는 뜻이니까 A랑 B는 같은 물질이다. 자, 그러면 비교. 자, C랑 A랑 비교를 해볼까? 자, 문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자, 여기 이 기울기가 나와 있지 않아. 기울기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점만 딱 줘. 점만 딱 줬을 때, 너가 기울기를 이렇게 그려보면 돼. 기울기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C의 기울기가 A의 기울기보다 어떠니? 낮아. 그렇다는 얘기는 밀도가 작다란 얘기야. 좋아, 좋아. 이거 감이 아주 좋아. 자, 그러면 각각의 밀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한다. 자, A 같은 경우는 부피가 10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질량이 20g이지. 그러니까 10분의 20해서 2g per 세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자, 나머지 애들도 같은 방법으로 밀도를 구할 줄 알아야 돼. 자,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너니까, 민승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꽂자면, 자, 이 그래프가 가로축이 부피가 아니라 질량이야. 그리고 세로축이 질량이 아니라 부피야. 그러면 이때 이 기울기가 뜻하는 건 뭘까? 옳지! 밀도의 역수야. 자, 그래서 A랑 C가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큰 거야? 그렇지. 기울기가 작은 게 밀도가 더 큰 거야. 어우! 진짜 너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네, 진짜. 너무 잘했어. 자, 그러면 1번. 자, 1번. 부피는 장소와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다. 부피. 부피가 물질의 고유한 양입니까? 아니지. 물질의 고유한 양 아니야. 자, 얘는 있잖아. 부피는
상태에 따라서도 변해. 그치? 똑같은 물 1g이야. 그런데 그 물 1g이 수증기 1g으로 변하면 부피가 어떻게 돼? 확 늘어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땡, 틀렸어. 2번, 질량의 단위는 그램, 킬로그램 등이 있다. 맞아. 밀도는 물질의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 질량분의 부피란 얘기네? 그러니까 틀렸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3번 틀렸어. 4번,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등이 사용된다. 부피의 단위분의 질량의 단위, 부피의 단위분의 질량의 단위, 맞지? 그 다음, 두 물질의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가 크다. 자,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는 작지. 그렇지. 잘했어. 자, 이거는 식만 보면 알 수가 있잖아. 자, 식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 자, 부피가 같아. 자, 이때 밀도와 질량은 서로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밀도가 크고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가 작다. 자, 이렇게 식만 보고도 알 수가 있지. 너무 잘했어. 자, 그러면 2번. 자, 질량이 20g인 돌을 50ml의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에 넣었더니 물의 부피가 늘어서 60.0ml가 되었대. 너 혹시 이거 풀 줄 아니? 자, 봐봐. 설마 이거 풀 줄 알까? 질문도 없이? 어떻게 알았어? 너 부피 어떻게 구했어? 와, 되게 신기하네. 답은 맞았는데 설명이 다르네. 어, 그랬다면 그 물질의 부피가 얼마란 얘기야? 옳지, 맞아. 잘했어. 이거는 있잖아. 대학 가서도 물질의 부피 이런 방법으로 구해. 잘했어. 이거 진짜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부피가 10ml고, 자, 그 다음에 질량이 20g인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밀도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오지? 봐봐라. 1 세제곱 센티미터가 1 밀리리터와 같아. 자, 이 값이 같다라는 것도 알아야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였어. 너무 잘했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풀었대? 기특하네. 자, 그 다음에 3번 봐봐. 자, 얘 지금 가로축이 부피, 세로축이 질량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를 그려봤을 때 기울기가 뭘 뜻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바로 기울기가 뜻하는 건 밀도야. 자, A와 D의 밀도를 각각 구하래. 자, A는 10분의 40이니까 4겠지. 자, D는 20분의 10이니까 0.5겠지. 자,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부터 E 중 같은 물질로 예상되는 거 모두 골라봐. 자, 요건 한번 해봐. 기울기가 같은 거. 이거 계산 안 해도 돼. 맞아. B2야. B2야. 자, 요게 바로 그래. 너무너무 잘했어. B, E가 같은 물질이다. 왜? 기울기가 같으니까. 어이구. 자, 그 다음 이 부분이야. 자,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고, 왜 이렇게 말이 어렵게 나오냐? 한마디로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려는 성질이 있어. 자, 그것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나타낸 거야. 자, 이 그림을 보고 자, 누가 누구보다 밀도가 크고 밀도가 작은지를 알 수 있어야 돼. 자, 봐봐라. 비교만 한번 해보자. 요거 보지 마. 자, 여기 그림만 딱 봐봐. 그림만 딱 봤을 때 지금 물 위에 플라스틱이 떠 있어. 그러면 둘 중에 밀도가 큰 건 누구야? 밀도가 큰 물질일수록 아래로 가라앉아. 자, 그러면 그렇지, 물인 거야. 자, 그러면 나무와 식용유 둘 중에 밀도가 큰 건 누구야? 밀도가 큰 거. 그렇지, 식용유지. 자, 그럼 봐봐. 자, 나무와 플라스틱 중에 밀도가 큰 거. 플라스틱. 그렇지, 봐봐. 한마디로 말해서 아래쪽에 있을수록 밀도가 큰 거다.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이것을 좀 더 어렵게 민승이니까 자, 실험을 어떻게 하냐? 자, 똑같은 양의 물이 있어. 자, 여기 물에다가 자, 빨간색 색소를 넣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물만 집어넣어. 자, 두 번째 노란색
색소에다가, 이거 영지역 문제야. 자, 노란색 색소를 풀어줘. 똑같은 양의 물에다가, 자, 물에다가 플러스 소금 10g을 녹여줘.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파란색이야. 자, 파란색 색소를 태주고, 똑같은 양의 물에다가 소금을 뭐 50g 녹여줘. 자, 그랬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메스 실린더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층을 이루게 돼. 자, 아래쪽부터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일까? 그렇지! 파노빤인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특해, 기특해. 이거 구할 줄 알아야 돼. 너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자, 걔는 뭐 쉽고. 여기 문제, 요거 문제는 쉽고. 4번 봐봐. 자,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자, 여러 가지 액체 물질과 고체 물질을 비커에 넣었을 때의 모습이래. 자, A부터 E의 밀도 등을 등호나 부등호로 비교하라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A, B, C, D, E가 있는데, 자, 요거 부등호 어떻게 표현해야 돼? 네가 한번 해볼래? 마우스로 할 수 있니? 맞아. 이 순서대로야. 잘했어. 에? 너무 쉽나? 우리 민승이한테 너무 쉽나? 내가 문제를 풀라고 해놓고서도 민망하네. 자, 그 다음 여기 밀도 변화. 이 밀도에 관해서만 학교에서는 진짜 그냥 그날 하루 내내 밀도만 배워. 근데 우리 민승이는 지금 끓는 점도 하고, 맞아. 어는 점도 하고, 밀도도 하고, 그냥 훌륭하다. 자, 밀도의 변화. 자, 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얘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중요해. 그리고 제일 어려워. 봐봐. 자, 고체, 액체의 밀도. 뭘 알아야 되냐면, 자, 고체는 있잖아. 얘가 고체 물질이야. 그러면 입자들이 어떠니? 틈이 있어? 틈이 거의 없이 빽빽하게 따닥따닥 붙어 있지. 그런데 얘가 만약에 녹아서 액체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얘네들이 자리 이동을 할 수가 있지. 얘가 고체, 얘가 액체야. 자, 같은 공기 안에, 용기 안에, 같은 용기라고 하지 말자. 야, 이거 얘가 애들이 헷갈릴 수 있어. 그림을 다시 그려야지. 자, 고체야. 자, 고체가 요만한 고체 안에, 자, 입자 9개가 들어있어. 자, 액체는, 자, 조금 더 부피가 늘어나. 왜?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자, 9개가 이렇게 있고, 자리 이동을 할 수가 있어. 자, 기체는 어떠냐면, 부피가 더 커. 왜? 이 안에 9개, 1, 2, 3, 4, 5, 6, 7, 8, 9, 9개의 입자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 자, 부피가 가장 크다. 자, 요 모양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자, 이것은 모든 물질이 다 상태가 이렇게 변할 때, 자, 부피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를 나타낸 게 아니야. 자, 모든 물질이 다 이렇진 않아. 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거든? 자, 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고,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 이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만 알아야 돼. 자, 그럼 봐봐. 고체와 액체의 밀도. 자, 고체와 액체는 있잖아.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가까운 편이야. 자, 솔직히 선생님이 이것도 너무 넓게 그렸어. 좀 가까운 편이야.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약간 증가해. 자, 부피가 약간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 밀도는 어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그런데 부피가 약간 커졌다라고 했으니까, 자, 밀도는 어떻게 돼? 반면에 약간 작아지겠지. 혹시 이 관계 아니? 몰라? 자, 자, 여기 봐봐. 몰라? 괜찮아.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자, 등호를 사이에 두고, 자, 밀도와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야. 자, 왜 그런지 알아? 자, 부피가 1, 2, 3 이렇게 커진다면 밀도는 어떻게 되니?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부피와 밀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야. 그런데 등호를 사이에 두고 얘도 지금 얘도 어떻게 보면은 자, 1분의 밀도나 마찬가지잖아. 자, 그래서 밀도와 질량 얘네들 봐봐. 둘 다 분자 위치에 있다. 자, 요런 경우에는 서로 비례해. 자, 부피가 1이라고 생각하고 1로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질량이 1, 2, 3 이렇게 커질 때마다 밀도도 1, 2, 3 커지게 돼. 그래서 질량과 밀도는 서로 비례 관계야. 자, 요것을 우리는 이 그래프 여기 이 공식만 보고도 자, 서로 무슨 관계인지 쉽게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봐봐.
온도가 높아지면,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자, 온도가 높아지면 고체 물질이건 액체 물질이건 부피가 약간 증가해.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 바닷물의 부피가 약간 늘어나. 왜? 입자와 입자가 조금 더 활발하게, 온도가 높아지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 간격이 살짝 벌어지거든. 그러면 전체 부피가 늘어나. 자, 그러면서 육지가 더 잠기게 되는 거야.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아지면, 자, 물질의 부피가 약간 증가해. 자, 그러면 생각해봐. 물질의 부피가 증가해. 그러면 밀도와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감소해. 네, 밀도는 약간 감소한다. 자, 이때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아. 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자, 주변에서 누르는 힘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자, 그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더 가까워질 순 없겠지. 엄청 가까워질 순 없겠지. 그러니까 워낙 간격이 좁다 보니까 주변의 압력이 높아서 예를 들어 밀어봤자 요만큼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자, 그런데 기체의 밀도를 볼까? 기체의 밀도. 너 중학교 때 보일의 법칙 기억나? 샤를의 법칙 기억나? 오, 기억나. 자, 보일 법칙이 뭐냐면, 자, 기체는 압력이 높아지면 누르는 힘이 커지면, 자, 입자와 입자 사이 간격이 워낙 넓기 때문에, 자, 주변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 압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 얘가 부피가 많이 줄어들어. 자,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었어. 자, 반면에 샤를의 법칙은 온도와 부피하고의 관계였거든. 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 요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자, 부피가 더 늘어난다라는 게 바로 샤를의 법칙이었어. 자, 요거 기억나니? 혹시 헷갈리지 않아? 봐봐. 자, 피스톤이 있어. 자, 피스톤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열을 가하잖아?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던 공기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열을 얻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 피스톤에 더 많이 부딪혀. 그러면서 피스톤이 점점 뒤로 밀려나. 그래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자, 똑같은 양의 공기 입자가 들어있지만, 자, 공기의 전체 부피가 늘어난다라는 게 바로 샤를의 법칙이야. 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런데 이 부피가, 기체 같은 경우는 이 부피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크게 증가해. 그러면 부피가 크게 증가하면, 자, 그와 반비례 관계의 밀도는 크게 감소하게 되는 거야. 자, 반면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돼? 크게 감소해. 자, 요만한 공기주머니가 있어. 그런데 얘를 갖다가 바깥에서 엄청나게 누르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크기가 점점 줄어들겠지. 밀려가지고. 주변의 압력이 높아지면은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어. 그럼 부피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 이것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밀도는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거야. 자, 요 관계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한마디로 선생님이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 자,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자, 부피가 쉽게 변하기 때문에, 자, 기체의 밀도는요, 항상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 자,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도 밀도가 변해. 자,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부피가 증가해. 자,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어떻게 돼? 반비례 관계니까 감소하지. 그래서 고체일 때 밀도가 가장 크고, 즉 입자의 빽빽한 정도가 가장 빽빽하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순으로 밀도가 작아진단 말이야. 자, 그런데 누가 예외냐? 자, 이거 되게 중요해. 예외인 게 누구냐면 바로 물이야. 자, 물 같은 경우는 예외야. 자, 봐봐라. 컵에다가 물을 부어. 여기다가 얼음을 넣어. 그럼 얼음이 가라앉니? 둥둥 뜨니? 둥둥 떠. 둥둥 뜬다는 얘기는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다란 얘기야. 그치? 근데 여기 봐봐. 분명히 고체일 때가 액체일 때보다, 자, 밀도가 더 크다며. 그러면 고체 물질이 가라앉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물은 예외란 말이지. 자, 왜 그러냐?
자, 밀도라고 하는 건 빽빽한 정도라고 그랬어. 자, 그런데 물은 얼 때 특이하게, 자, 얘가 만약에 물이야. 물 입자가 이렇게 있어. 입자와 입자 사이가 가까워. 그런데 얘가 얼음이 될 때에는, 자, 요 물 입자들이, 자, 모여! 육각형 모양으로 모여! 그래가지고 육각수가 돼.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모여. 그러면 봐봐라. 그 가운데 뭐가 생겨? 빈 공간이 생기지. 그래서 빽빽한 정도가 오히려 더 감소한 거야. 밀도가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얼음은 물보다 위에 뜨는 거지. 자, 요게 되게 중요해. 자,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일 때보다는 액체일 때, 액체일 때보다는 기체일 때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자, 밀도는 그와 반대로 고체일 때가 가장 빽빽하다. 가장 크다. 그리고 기체일 때가 가장 작다. 하지만 누구는 예외야? 물과 얼음은 예외다. 자, 물일 때가 자, 부피를 비교해 봤을 때, 자, 물보다 얼음일 때 부피가 더 커. 자, 우리가 이만한 페트병에다가 물을 가득 집어넣고 얼려. 냉동실에서 얼려. 그럼 어떻게 되니? 얘 빵빵해지잖아. 이렇게 빵빵해지잖아. 부피 얼음으로 물이 얼 때 더 부피가 늘어나. 그래서 밀도는 물이 얼음보다 더 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물에다가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둥둥 뜨는 거야. 자, 이 모든 것들을 암기하려고 하면 토 나와. 암기하지 말고 그냥 너가 주변에서 봤던 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연상을 하면 돼. 알았니? 자, 요거 어려운 부분이었어.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5분만 더. 5분만 더.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 자, 혼합물의 밀도야. 자, 혼합물의 밀도는 어떠냐? 자,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 당연하지. 자, 물에다가 달걀을 집어넣었을 때에는 달걀이 가라앉았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소금을 녹여봤네. 소금을 1g 녹였더니 달걀이 안 떠올랐어. 그래서 10g을 녹였더니 어떻게 돼? 달걀이 둥둥 뜨는 거야. 왜 그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물 안에 소금을 1g 집어넣었을 때에는 소금 알갱이가 이렇게 떠 있어. 고르게 섞여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소금을 많이 넣었어. 그러면 소금이 물 입자들 사이에 더 빽빽하게 이렇게 생기면서 달걀을 밀어 올리게 되는 거야. 달걀보다 소금물의 밀도가 더 커져서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니까 달걀을 위쪽으로 띄울 수가 있게 된 거지. 자, 혼합물은 무엇을 얼마만큼 더 많이 녹여주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변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돼. 자, 그러면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둥둥 뜬다. 자, 요 현상을 생각하면 돼. 자, 구명조끼를 입어. 그러면 어떻게 되니? 그냥 내 몸무게보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자, 질량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내 몸의 부피가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물에 가라앉지 않는 거야. 자, 잠수부는 허리에 밀도가 큰 납덩어리를 달아. 자, 솔직히 말해서 납덩어리를 달라고 생각해봐라.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한다며. 이해를 하면 돼. 내 몸의 부피는 그대로야. 내가 갑자기 확 붙지 않잖아. 그런데 내가 납덩어리를 차.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돼? 커져. 그러면 질량과 밀도는 서로 비례관계니까 밀도가 커지게 되면서 가라앉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요 관계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해. 자,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을 채운 풍선. 자, 헬륨을 채운 풍선은 위로 떠올라. 왜? 밀도가 작으니까. 공기보다 밀도가 큰 이산화탄소는 무거워.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채운 풍선은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또 뭐가 있을까? 자, 요것도 재밌어. 자,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 자, 우리가 LNG랑 LPG가 있다? 자, LNG, 이게 천연가스야. 그런데 이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천장 쪽에 설치를 해야 돼. 만약에 LNG가 폭발해가지고 불이 났어. 그러면 어디로 갈까?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때는 엎드려야지 살아. 그런데 공기보다 밀도가 큰 LPG가 갑자기 폭발을 했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불이 아래로 깔리겠지. 불꽃이 아래로 깔렸는데 내가 만약에 아래로 엎드렸어. 그러면 타 죽는 거야. 그래서 LPG 같은 경우는 가스 누출 경보기를 아래쪽, 바다 쪽에다가 설치하고 LNG는 천장에다가 설치한다. 자, 이것도 밀도와 관련된 현상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돼. 자, 문제풀이.
자, 숙제 77페이지 11번까지. 77페이지 11번까지 아는 문제만 풀어잉. 알았지? 우리가 배운 범위에 한한 것만 풀면 돼.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용해도에 대해서 공부하자.